나머지 이제 실비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 283쪽에 실비. 거기 그 32조 2항이 실려 있으니까요. 잠깐 읽어야 됩니다. 32조 제2항. 283쪽이에요. 개업공사는 중개의뢰로부터 제25조 제1항에 따른 중개대 사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 등에 반한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비의 종류는 현재 두 가지가 언급된 거예요. 하나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된 실비가 있고 또 하나는 계약금 등의 반한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가 인정된 취지를 이해하시면 실비의 부담자가 누구냐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비에서는 건질 게 부담자가 누구냐 요것만 주의하면 되는데,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지금 왜 인정이 된 거냐면 우리는 확인 설명을 할 때 말로만 하면 안 되죠. 확인 설명 근거자료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할 때 제시했던 근거자료 이거 발급받자 하면 돈 들어가죠. 증지대 같은 게 들어갑니다. 요거 근거자료 발급받는 비용이에요. 이 비용을 물어주라는 취지예요. 나아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의 소요된 실비, 이거는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개공이 자신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할 때는 이거 보증 같은 거 설정해야 돼요. 그럼 예치 보증이죠. 이게 돈 들어가더라 이거. 그러니까 예치에 대한 그러한 비용, 이것을 물어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법령상 인정된 실비라는 건 딱 두 가지만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에 대하여 광고료가 별도로 나갔다, 상담료가 있다, 이거 실비다 아니다? 실비 아니에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광고를 때려놓고 이걸 실비라야 받았잖아요. 그럼 바로 실비 초과예요. 명목에 불문하고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받으면 안 되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 물건이 안 좋아가지고 별도로 광고를 하게 됐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광고, 네이버라든가 뭐 직모에 하는 그런 일반적인 광고들은 우리가 별도로 광고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특별히 생활정보지에다가 전면 광고를 때리게 됐다. 이거는 의뢰인과 별도 계약으로 가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님이 통상가를 매각을 의뢰했어요. 그럼 통상가는 지금 금액이 크죠? 그럼 이것을 일반 광고 때려가지고는 잘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정보에다 통광고를 때리겠다. 이거를. 그러면 전면 광고를 뗄 땐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별도로 의뢰인과 합의해야 돼요. 이걸 실비라 일방적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이해하고, 국토부는 그래도 이거 실비 초과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더라도. 근데 그거는 소송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이길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러니까 광고료 같은 건 실비가 아니라는 거 감만 잡아두시고요. 그러면 실비 한도는 어떻게 정하게 돼 있냐면 주택에 대한 중개부서 한도 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실비도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어디로 간다? 시도조로 가요. 그러니까 실비도 물건지 조례와 사무소이든 시도조례가 틀렸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사무소로 통일해야 되죠. 그렇게 되고, 그러면 국토부령이 실비 한도를 어떻게 정해줬냐면 두루뭉술하게 정해줬어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국토부령이 실비 한도를 어떻게 정했냐면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의 한도는 권리관계 확인에 드는 비용으로 하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 한도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대충 정해주고 세부 내용은 전부 다 조례로 위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봤더니 우리 현재 교재에 지금 서울시 조례가 역시 실려 있죠? 284쪽에 찾았습니까? 맨 위에 있죠? 이거 우리 인천광역시 조례 같다 틀리다? 같아요. 같은데 그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의 산출 내역을 보시면 재증명서, 공부의 발급, 열람수수료, 교통비, 숙박비 등의 여비, 뭐 토지제한 받는데 왜 숙박비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재증명서, 공부의 발급, 열람 대행비 그래갖고 발급 열람 건당 1,000원 그랬죠. 1,000원. 이게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서구청에 가고 서구청 가시는 분은 컴퓨터를 못 하시는 분이죠 지금. 전부 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잖아요 지금. 그럼 볼까요? 서구청에 가지고 토지대장 한 통하고 건축물대장 한 통을 발급받습니다. 그럼 일단 증지대 있죠. 증지대. 이게 700원이라고 해보죠.
1,400원이요. 교통비 있죠. 버스비로 계산해야 돼요. 택시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버스비 왔다리 갔다리 했을 때 왕복으로 해야 되죠. 그럼 2,700원이라고 해보죠. 이게. 그 다음에 대행비 있죠. 건당 대행비 있었잖아요. 대행비가 건당 얼마? 1,000원. 그럼 대행비가 2,000원일까요? 1,000원일까요? 1,000원이 2,000원이에요. 1,000원입니다. 2,000원 받으면 몇 년 징역 간다? 일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동시에 발급받았죠? 그러니까 한 건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2,000원 받으시면 절대 안 돼요. 2,000원 받고 싶으면 한 통 띄우고 다시 갔다 오면 돼.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발급 대행비 1,000원입니다. 모두 합치면 얼마? 5,400원 나오나요? 5,400원 맞죠? 이거. 추접스러워서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은 사실 중개보수에 포함된 걸로 봐버려야 돼, 그냥. 근데 추접스럽게 해놓고 생색 지게 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아예 삭제하는 게 낫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의 소요된 실비. 그 산출 내역을 보면 계약금 등의 금융기관 예치 수수료, 공제 가입비, 공부의 발급 열람 수수료, 숙박비 등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러니까 예치에 대한 비용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만 해두시고, 요 비용이 발생이 됐을 때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이거. 그러면 이렇게 가면 돼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는 누구한테 유리한 제도였다고요? 취득의뢰인 이전 의뢰인. 취득의뢰인에 유리한 제도였죠, 이거. 그러니까 계약 깨졌을 때 바로 돌려주자 이거였으니까 취득의뢰인에 유리한 제도예요. 그러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는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다? 취득의뢰인. 근데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거꾸로죠.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왜 그랬냐면 지 물건을 팔려고 공부를 발급받는 비용이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권리 이전 의뢰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 실비의 부담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 실비의 지급 시기는 당사의 약정에 따릅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 285쪽에 문제 하나 확인해 봅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다음 중 중개보수의 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주택에 관한 중개보수의 한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금 주택이라고 그랬죠. 그럼 읽으시면서 주택을 체크하면서 읽는 거예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시황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한다. 맞네요? 2번 지문.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주택의 중개보수의 한도는 그 일방으로부터 매매 교환의 경우는 1천분의 9 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로 한다. 맞죠? 3번 지문입니다.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법,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매매 교환은 1천분의 5, 임대차 등은 1천분의 4를 상한율로 하고 이 범위에서 결정한다. 알아보시겠죠? 다음에 4번 님은 토지, 상가 건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에 대한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토지, 상가, 입광공에 대해서는요, 거래 유형의 구분이 없고 단일 한도책으로 갑니다. 일방 최고 0.9로 가요.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든 관계없이. 맞고요. 5번 갑니다. 개업공사는 주택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율을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표에 명시해되며 이를 초과해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 5번 지문이 조금 그랬는데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가 정하는 범위를 기시하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주택이 아닌 물건에 대해서는 국토부령이 직접 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이 아닌 물건에 대하여 자기가 받을 한도를 명시하라고 그랬죠. 명시하에 게시해주고 게시된 이유를 초과해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5번 지문은 주택이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그래서 일단은 주택 외에 대하여 그 받을 한도를 명시하에 게시하고 게시된 이유를 초과하면 안 돼요. 참고해두세요. 5번 지문은. 예, 그래서 이 정도.